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신세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2019년 건축 분야와 PST 업무 등이 가능한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채용 직급은 건축 6급의 일반직으로 직무 능력 기반의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요. 입사 지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8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계약직 변호사를 모집하는데요. 계약 기간이 1년 또는 2년으로 갱신이 가능하고요. 3년 이상의 법률 실무 경력자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9일까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복지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을 모집합니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에 조직경영 연구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3월 22일까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2기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대학교 최종 학년이 재학생 또는 대학교 졸업자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교육기간이 4개월에 교육시간은 총 600시간입니다. 모집 기간은 4월 7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오늘의 직업이죠. 애견 미용사 윤경희 원장님 모시고 또 취업 조언해 주실 최수영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경희 원장님 저희가 1부에서 잠깐 또 VCR로 만나 뵙긴 했지만요.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프리미엄 강아지 미용실 원장 윤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양한 일을 또 관련해서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자, 지금 애견 미용사라는 게 단순히 뭐 강아지를 좀 커트를 해주는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위생 미용이라고 하죠. 네. 이제 강아지들 이제 털을 단순히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다 밀어가지고 깨끗하게 그렇죠. 네, 하는 미용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실력들이 없어서 그렇죠. 단순히 미는 것만 하는 네.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떠나서 좀 더 강아지에 대해서 더 많이 디자인하고 좀 세련되게 또 SNS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네. 보이는 시야가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이쁜 미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요즘은 뭐 그 곰돌이 모양 커트도 있고요. 정말 귀여운 모양이 많아서 저도 막 정신을 잃고 그런 SNS를 살펴보게 되는데, 자, 일단 그러면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참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애견 미용학과를 졸업했어요. 네. 애견 미용학과를 이제 졸업해서, 그러니까 애견 미용학과가 아니라 애견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애견학과, 네, 이제 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애견에 관한 거를 이제 어렸을 때 꿈이 이제 강아지에 관한 거, 강아지에 관한 일을 하고 싶어서 이 학과를 가게 됐는데 제가 2기였거든요. 그때만 네. 해도 많지가 흔치가 않았어요. 네. 학과가 흔치 않아서. 근데 저희 선배들이 이제 하나둘씩 취업을 나가면서 애견 미용에 관한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오. 너 나갈 때 이 미용 쪽으로는 가지 마라. 네. 좀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미용 쪽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미용 쪽은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간호사로 강아지 네. 애견 동물병원에? 네. 네. 간호사로 취업을 했다가 그 원장님께서 네. 한번 미용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아기 때잖아요. 오, 아기 네. 때는 이제 옆에서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네. 하니까 한번 그렇게 하다가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이 애견 미용사로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걸까요? 지금은 한 거의 이제 학과를 졸업하고 했으니까 20년 정도 됐습니다. 네, 정말 이 애견 미용의 역사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애견 미용사가 사실 뭐
되는 방법이 좀 다양하긴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좀 어떤 코스를 통해서 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는 애견 미용사가 되려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애견 미용 학과를 졸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학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학원에서 이제 수료를 하고 네. 그다음에 졸업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미용사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를 배울 테지만 주로 좀 어떤 내용의 수업들이 있는지도 들어볼까요? 일단은 처음부터 강아지들을 이제 뭐 막 이렇게 다루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도구 사용법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강아지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강아지들을 바로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위그라고 해서 이제 모형이 있어요. 네. 강아지 모형을 먼저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강아지 단계를 하는데 뭐 기본적인 발바닥, 뭐 발톱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다음에 목욕, 그다음에 드라잉 하는 법, 그다음에 강아지의 이제 여러 가지 단계별로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미용을 배웁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이 강아지 다루는 법이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이 평소에 애견 미용사는 지금 알고 계셨죠? 뭐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네.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네. 그 샵을 운영하시는 전문가를 만나긴 저는 처음입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이제 그러니까 애견뿐만 아니라 우리 반려에 대한 이제 이 문화가 아까 우리가 1세대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2000년대부터 우리가 기점을 보거든요. 네. 어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애완동물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은 반려동물로 이렇게 통칭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전국의 반려인이 1,481만 명. 그러니까 예. 우리 국민의 3분의 1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대중화됐고 보편화된 그런 이제 일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 관련 학과들도 좀 다양할 것 같은데요. 애견 관련 학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저기 처음에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제 그 애견 학과, 그러니까 학과를 나오셨다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뭐 애완동물학과, 그다음에 반려동물 산업학과, 그다음에 반려동물학과, 뭐 특수동물학과 이렇게 이제는 좀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져가지고 좀 더 다양해지고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벌써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제 반환점을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 반려 문화에 대한 다양성,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꼭 아까 말한 대로 꼭 미용의 한 부분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그 어떤 그 강아지나 아니면 고양이 이런 데 대한 이제 좀 약간 그 생리적인 것을 봐줘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 앞으로도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네.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경희 원장님께서 아까 이 일을 시작하신 지 20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적성에 맞으십니까? 너무 늦게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처음에는 원장님의 견우로 시작을 했지만 제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일을 하면서 강아지를 알아가면서 이제 단계별로 저도 처음에는 이제 강아지를 다룰 줄 모르니까 이제 강아지한테 좀 험하게 다룬 경우도 있었고 제가 그러면서 제가 울면서 내가 왜 이 일을 강아지를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왜 애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할까 이런 거를 제가 회를 많이 느끼면서 점차 애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 애들을 이해하면서 좀 더 제가 이제 자꾸 강아지들에 대해서 교감을 느끼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에서 이해를 하면서 교감을 하면서 하니까 아이들하고도 저하고도 서로 편하고 이 일에 대해서 더 많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2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이렇게 좀 꾸준히 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 힘 어디서 얻으셨는지. 그거는 저는 뭐 강아지를 보면요. 강아지 눈을 보면 아시잖아요. 네. 강아지들이 얼마나 이쁘고 강아지들은 배신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아이들이 가만히 안 있고 힘들어도 강아지 미용을 끝나고 나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애교도 부리고 그다음에 언제 자기가 힘들었다는 듯이 이렇게 하면서 저희한테 다가오면서 그럴 때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힘이 납니다. 다른 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기술은 좀 없지만 저는 목욕시키는 것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니 아까 프로필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던데 정확히 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윤살롱에서 원장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한국애견연맹이라는 곳에서 미용 대회 심사위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도구쇼라든가 이제 미용 대회 때
아나운서도 했습니다. 오, 아나운서까지 하셨어요? 네, 아나운서 좀 적성이 맞으셨나요?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조금 약간 소심한 편이라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로 먼저 하신 선배님이 조금 임신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럼 내가 해봐야 되겠다, 도와드려야겠다 해서 네. 시작을 했는데 미용 대회에서 이제 특별하게 아나운서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진행을 하는 네, 네.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진행을 하는데 너무 떨어가지고 처음에는 이거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오. 많이 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지나면서 이제 점차 이제 떨리는 것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을 하면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고 오. 이제 말투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굉장히 빨랐어요. 네. 지금도 좀 빠른지 모르겠지만 네. 엄청 빨랐었는데 아나운서를 하면서 좀 더 차분해지고 오. 이제 말하는 것도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천천히 말씀하시면 네. 조금 더 다시 속도를 한번 생각을 해서. 다운시키시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또 아까 그 애견 미용대회 심사위원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대회라는 걸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이렇게 좀 영상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만나봤거든요. 그런 대회 이 심사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거 참 궁금하면 제 눈에는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미용 대회 아무래도 미용 대회 심사 기준이니까 미용에 관한 거를 많이 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어떻게 다루느냐, 강아지 다루는 거에서 좀 많이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 같은 경우는 실제 있는 강아지를 가지고 시험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이제 위그라고 해서 강아지 모형 있잖아요. 네. 모형으로도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그쪽 면에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 위그라는 거는 이제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이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험을 볼 때 그 상황이 나오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 대처 상황이라든가 시험을 볼 때 그게 나오는데 위그로 하면 아무래도 그런 대처 방안이라든가 그런 건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식견을 하면서 그때그때 강아지들을 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2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네. 그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사랑으로서 대하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용 대회니까 미용의 스케일도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일부에서도 뭐 수상 이야기를 또 친구들이 해줬는데요. 이 국제대회에서도 수상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그거는 조금 약간 제가 조금 부끄러운데요. 네. 이제 미국의 라스베가스라는 이제 슈퍼주 대회가 있는데 네. 그 라스베가스 슈퍼주 대회 같은 경우는 매년 열리는 7월에서 8월, 6, 7, 8월 중에 한 번 매년 열리는 대회입니다. 근데 그 대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미용 스타일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 살롱 미용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살롱 미용으로 해서 이제 도전을 했고요. 예. 거기서 어떻게 운 좋게 제가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오, 네. 국위선양을 또 라스베가스까지 가셔서 하시고 네. 오신 것 같은데요. 자, 아까 뭐 잠깐 그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과도 했지만 여러 가지로 뭐 감정 부분도 그렇고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강아지들이 인형처럼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들 또 성격도 다 틀려요. 사람 틀리듯이 강아지 성격도 종류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 강아지는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그리고 저 강아지 조는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파악하기가 조금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네. 모습이 자꾸 나옵니다. 예, 어느 정도 좀 노하우가 생기면 네. 그래도 좀 처음보다는 네. 편해지나 보네요. 네,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점점 애들이 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싫어하는 애들도 있는데 네. 처음에 싫어하는 애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놀아줘요. 풀어놓고 이런 밑에 풀어놓고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애들이 갑자기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오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가 너희들한테 안전한 장소라는 걸 먼저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풀어놓고 애들이 조금 놀 수 있게, 놀 수 있게 장소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도 같이 너랑 나랑 괜찮으니까 서로 괜찮으니까 안아주면서 조금 보듬어주면서 그래서 천천히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노하우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어야 좀 쌓을 수 있는 부분일 테고, 이 애견 미용사라는 직업을 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들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아지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시작하는 것보다는 인내심과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지금 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아지 사랑에 대한 뭐 그건 예. 기본이겠고요. 그 책임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저는 이제 조금 좀 다르게 본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산업이잖아요. 네. 이제 펫 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실 그 반려인은 이제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 내 반려견이 좀 세상에서 특별해야 되고 소중하고 굉장히 아껴줘야 될 그런 대상이니까 좀 더 남다르게 해야 될, 좀 표현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너무 일종의 패턴에 머무르지 말고 조금 이제 그 반려인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헤아린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그 요구를 좀 파악하는 그런 좀 약간 그 통찰력, 그다음에 어떤 그 소통 능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이 미용의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지만 새로운 패션 트렌드들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도전하는 어떤 그런 창의성과 도전 정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일을 20년 동안 하시면서 가장 참 이 일 하길 잘했다, 보람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신 순간이 있다면 언제실까요? 그런 순간은 순간순간 많은데요. 일단은 뭐 강아지로서 생각을 한다면 강아지들이 이제 모양을 정말 그러니까 되게 허름한 모양에서 완전히 그렇죠. 변신한 네. 새로운 스타일로 변신을 했을 때, 그리고 보호자님들이 좋아해 줬을 때 가장 네. 보람을 느끼고요. 다시 한번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 밑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배우던 학생들이라든가 이제 우리 밑에 선생님들이 잘 배우고 열심히 해서 나가서 좀 더 이렇게 미용사로서 활동을 할 때 잘 하고 있을 때가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애견 미용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애견 미용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도 굉장히 좀 다양한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작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강아지들이 이제 가만히 있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가만히 있는 인형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게 해야 되고, 강아지들이 그 움직임이 그냥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좋지만 이제 강아지들은 길을 왔다 갔다 해요. 길을 움직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길을 내렸을 때의 모습과 올렸을 때의 모습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렸을 때의 모습도 미용을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되고, 올렸을 때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서 두 가지 성향을 다 보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하면서 이제 미용을 이쁘게 해줘야 됩니다. 그거에 좀 중심을 많이 두고, 아무래도 비싼 미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싼 미용은 아니거든요. 커트 미용이기 때문에 비싼 미용인데 좀 더 미용을 하고 갔을 때 유지하는 게 오래 가야지. 미용을 딱 하고 나서 사진만 딱 찍고 나서 모양이 털었는데 흐트러지면 정말 미용한 보람도 없고, 그쵸. 손님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하게 미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수영 교수님, 저희 오늘 애견 미용사 직업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참 그 새로운 영역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저는 이제 애견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 관찰자의 입장으로만 바라봤는데, 직접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우리 국내 인구의 우리 3분의 1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저는 애견이라는 게 하나의 취향을 넘어서 이제는 가족 문화의 하나의 대안으로 저는 이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천병에 서 있고 또 문화를 창출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애견 미용이 이제 긴 시간 동안 지나면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좀 트렌드라는 것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요즘은 좀 애견 미용에서 어떤 트렌드가 유행인지 궁금하네요. 트렌드라고 하면 뭐 손님들이 원하는 트렌드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개발한 스타일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기투티 미용이라든가 비숑의 아이들한테 해당된 미용 스타일인데요. 기투티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미용을 이제 얼굴이 동그랗게 했으면 귀 모양을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해서 기투티다 이렇게 해서 미용을 했는데, 그 미용을 해드렸을 때 손님이
내가 원하는 기툭티다 해가지고 그 미용 스타일 이름을 제가 너무 귀여워서 기툭티라고 네.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용 스타일이 유행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소녀 컷이라고 해서 제가 네. 이번에 또 개발한 스타일인데 이것도 비숑에 관한 건데 오. 이제 길을 뺀 나머지 이제 머리 위에를 조금 더 얄쌍하게 해서 이 볼을 살려서 우주선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네.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스타일을 네. 이제 제가 또 하나 개발을 했고요. 이제 뽀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구리 컷이라고 해서 곰돌이 너구리 컷을 컷이요? 많이 하는데 네. 조금 더 색다르게 커트를 하러 왔는데 여기 이 털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그 아이 털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살려서 너구리처럼 살려서 네. 그 손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이 스타일 어떠신가요? 했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네, 네. 그 너구리 스타일 컷을 또 하나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푸들 같은 경우는 또 흰둥이 컷이라고 해서 네. 짱구에서 나오는 흰둥이 있거든요. 알죠. 네, 네. 그 스타일을 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스타일들은 본인이 어떻게 이름 짓기에 나름이긴 하지만 네. 좀 더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서 그냥 일반적인 미용보다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하니까 조금 그런 미용 스타일들이 네. 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커트가 있다는 걸 저는 또 오늘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이 트렌드에 앞서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 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하시나 봐요. 연구라기보다는 미용을 아이를 하면서 이 아이의 얼굴형에는 어떤 게 더 귀여울까 좀 똑같은 미용이 아닌 다른 스타일을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떠오르는 게 딱 맞으면 그게 이렇게 이름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저는 그동안 굉장히 단순한 미용을 많이 시켰었는데 이렇게 좀 다양한 커트도 있고 유행이 생기다 보면 좀 애견 인구가 계속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점점 더 이게 좀 호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이 수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되는지, 네, 수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되는지.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을 막 졸업하고 이제 그랬을 경우는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수입이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실전 경험이 있고 아이들을 살아있는 아이들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바로 미용하기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좀 더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미용을 하다 보면 웬만한 공무원 월급보다는 조금 네. 더 가져간다고 오.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보다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하니까 네, 더욱더 많은 분들이 흥미를 보이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 애견 미용사 전망을 좀 살펴주시죠. 뭐 저는 이제 그 앞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가족 문화가 자꾸 파편화 형형화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분야가 굉장한 블루오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아끼지 않고 그렇죠. 어떤 사랑하고 예. 소중한 존재에게는 투자를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서 점점 더 반려동물에 대한 이 애정과 사랑이 더 크고 또 반려인의 그 증가가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또 윤경희 원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조금 더 저는 이제 윤살롱에 매진을 하면서 좀 또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이제 미용 이제 스타일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취업이 보인다 애견 미용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본 시간을 가졌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신 윤경희 원장님 그리고 최수연 교수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